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성현모입니다. 산업, 통상, 자원 혹시 조금 딱딱하고 멀게 느껴지시나요? 너무나 중요하지만 조금은 어렵게도 느껴지는 이 세 분야를 쉽고 또 재미있게 알려드리는 산업통상자원부 소통 채널 팟캐스트 산소통이 20회를 맞았습니다. 중앙정부 기관 가운데 최초의 팟캐스트인데 이렇게 순항하며 국민 여러분들에게 다가갈 수 있어서 참 기쁩니다. 소통은 대화의 기술이 아니라 마음을 얻는 관계의 예술이라는 말이 있죠. 그동안 팟캐스트 산소통은 국민 여러분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열심히 소통의 시간을 가져왔습니다. 일본의 한국 수출 규제 조치 이후 소재 부품 장비의 중요성부터 산업 난제에 도전하는 알키미스트 프로젝트의 필요성, 그리고 최근에는 포스트 코로나 이후 산업 전략의 방향 등 산업통상자원부의 다양한 핵심 정책을 재미있게 방송했는데요. 앞으로도 산업통상자원부 정책을 더 쉽고 또 더 유익하게 알려드리는 소통 채널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00회 또 1000회가 될 때까지 국민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산소처럼 신선한 산업통상자원부의 소통 채널 산소통. 저는 이 프로그램의 진행을 맡고 있는 산업통상자원부 온라인 대변인 최효환입니다. 산소통에 대한 애정 그리고 국민과 소통하고자 하는 마음을 담은 산업통상자원부 성윤모 장관님의 축하 인사말로 시작해봤습니다. 인사말을 들으니 문득 이런 말이 떠올랐습니다. 모든 사물엔 이야기가 담겨있다. 그 물건과 관련 있는 사람의 이야기일 수도 있고 만들어진 역사와 거기에 놓이게 된 이유일 수도 있을 겁니다. 그냥 무심코 보이는 물건이지만 아무 이유 없이 그렇게 만들어지진 않았다는 뜻인데요. 근데 이 말을 이렇게 바꿔보면 어떨까요? 모든 사물엔 사람이 담겨있다. 팟캐스트 산소통도 대한민국에서 만들어진 모든 산업, 자원, 통상 정책의 사람 그리고 국민의 이야기까지 담으려고 더 노력하겠습니다. 20회를 맞아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20회 특집 이번 방송은 냉방 제품 사용이 급증한 이 계절에 딱 필요한 주제로 아주 유용한 얘기 나눠보려 합니다. 바로 슬기로운 에너지 생활인데요. 생활 방역 속에서 알뜰한 냉방 요령부터 생활 속 에너지 절약 꿀팁까지 여러분과 소통하는 시간 마련했으니까 꼭 끝까지 함께해 주세요. 주제가 주제이다 보니 에너지 넘치는 네 분 모셨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효율과의 황채은 사무관님, 그리고 인코어드 테크놀로지스의 이우섭 연구소장님, 최은정 과학교육연구소 소장님, 최은정 박사님, 그리고 대한전기협회 전력정책포럼 박경민 대리님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는 TV를 통해서 많이 뵀습니다. 방송을 통해서. 네. 너무 감사합니다. 네. 저는 이제 과학교육학 박사고요. 근데 왜 과학이 그냥 교과서에 있고 되게 또 어렵고 딱딱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근데 과학이 원래 실험을 통해서 발전한 학문이기 때문에 실험을 좀 하다 보면 되게 재미있게 공부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온라인 강의를 하거나 또 EBS 강의도 되게 오래 했는데요. 직접 실험으로 과학을 보여주려고 많이 노력을 했고 또 이제 한 15년 전부터 제가 이제 방송을 시작하다 보니까 너무 이제 그 사소한 거를 이제 물어보시는데 예를 들어서 뭐 무즙으로 다림질 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 뭐 이걸 아무도 연구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뭐 당독에도 그때 막 구입을 하고 그다음 원래 베네딕트 용액이 당을 이제 검출할 수 있는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무즙 속에 당 성분이 끈적이는 성질이 있어서 다림풀의 역할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이런 걸 제가 연구를 해서 그 사소한 것들을 밝히는 걸 많이 했습니다. 최근에 제가 한 실험 중에서 그 달걀 흰자 단백질의 대명사잖아요. 달걀 흰자에다가 손소독제하고 그다음에 이제 소독 에탄올 넣어봤어요. 그런데 그 소독 에탄올이 한 83% 정도 되고 손소독제가 보통 60에서 70%거든요. 그런데 달걀 흰자에 손소독제를 조금 이렇게 뿌려놓으면은 완전히 달걀 흰자가 하얗게 응고가 됩니다. 네. 왜요? 그래서 원래 이제 달걀 흰자 열에 의해서 응고가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에탄올도 이렇게 열에 의해서 단백질을 변성을 시키거든요. 그래서 그걸 잘 아시고 손소독제 너무 남용하지 마시고요. 되도록이면은 일단 손을 씻는 것만으로도 그 계면활성제가 바이러스 지방층을 파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깨끗하게 씻으시고 도저히 이제 여기 화장실 또 가까이 있잖아요. 네. 그런데 화장실이 너무 멀고 뭐 갈 수 없는 상황이고 그럴 때만 이제 손소독제를 활용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기 소개를 부탁드렸는데 세상에 이런 꿀팁을 막 시작부터 방출을 하시네요. 박경민님, 대한전기협회 전력정책 포럼이라는 곳은 어떤 곳이에요? 네, 먼저 저희 대한전기협회는 1965년에 창립을 한
전기계 중심 단체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또 우리 부하고 산업통상자원부도 굉장히 유관한 그렇죠. 단체죠. 같이 예. 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한전비로 한 231개 회원사가 있고 네. 저희 뭐 그러면 대한전기협회 안에 전력 정책 포럼에 네, 일하시고 맞습니다. 계시는 거죠? 예. 저희 조직은 신생 조직인데요. 네. 작년에 이제 처음 만들어졌고 좀 공익적인 역할 많이 해보자. 그리고 전력 산업 에너지 관련해서 좀 국민들이 잘 모르고 계신 부분 아니면 오해나 좀 왜곡된 정보 받아들이는 부분들 많이 있는데 저희가 그거를 조금 고쳐드리기도 하고 아니면 좀 쉽게 설명해드리기도 하기 위해서 저희가 1년에 정례적으로 포럼 운영하고 있고요. 네, 정책 공모전 진행하고 네. 있고 다른 오늘 여러 아주 가지. 잘 나오셨는데요. 또 네. 지금 박경민님은 저희 그 산업통상자원부의 국민 기자단이세요. 예, 오. 국민 모티베이터에 이번에 맞습니다. 예. 뽑히신.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만드신 동영상도 봤어요. 예. 되게 기대가 됩니다. 예, 앞으로도 예, 좋은 감사합니다. 동영상으로 예, 많은 재밌는 정책 소개해 주세요. 네. 네, 황사무관님, 네, 에너지 효율가는 어떤 곳이에요? 일단 에너지 효율과라고 하시면 네. 보통은 어느 실에 지금 있는 거죠? 여기가? 저희 에너지 혁신 정책의 예, 예. 에너지 효율과 예, 실은 생각을 하시면 에너지 되고요. 자원실. 예, 에너지 자원실에 예. 있고요. 네. 에너지 효율과라고 하시면 이제 보통 뭐 전기 절약이나 보통 절약 쪽을 많이 생각을 네. 하시는데요. 네. 이제 저희가 절전 캠페인도 매년 네. 진행을 하고 있긴 네. 하지만 좀 기술적으로도 좀 연구를 많이 해서 뭐 산업이나 뭐 건물이나 이런 부분에 뭐 설비를 조금 더 고효율 제품으로 개체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도 이제 사업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인코어드 테크놀로지스. 어우, 이름이 어마어마해요. 네. 예. 사실 테크놀로지스는 무슨 얘기인지 알겠는데 네. 인코어드는 뭔가요? 네. 저희 그 원래 원하는 거는 에너지 플러스 코어 해가지고 네. 에너지 코어가 되고 싶어서 이제 인코어드고요. 음. 이건 이제 사실 뒤에 나중에 해석한 거고요. 네. 뭐 갖다 붙인 거고요. 네. 원래는 이제 그 앙코를 그래서 인코어 그 안코를 받고 싶어하는 그런 너무 회사로서 네. 너무 철학적인 그 네. 제가 안 물어봤으면 네. 큰일 날 뻔. 네. 원래 이제 앙코르라고 하려고 했는데 이제 네. 그 저희 등록돼 있어가지고 근데 인코어드가 훨씬 네. 멋있는 것 네. 같아요. 근데 다행인 것 같습니다. 어려운 단어라.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일단 에너지 꿀팁, 알뜰한 냉방 요령 이런 얘기를 하겠지만 그렇다면 그런 것에 그 사실 들어가다 보면 결국은 에너지거든요. 유한한 에너지를 어떻게 우리가 좀 잘 쓸 수 있을까를 조금 고민을 해야지 더 알뜰하게 쓸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박사님, 에너지라는 말을 흔하게 쓰는데 정확한 에너지의 개념이 뭘까요? 네, 이제 과학적으로 에너지의 정의는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거든요. 뭔가를 이제 할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우리가 지금 제일 많이 사용하는 게 전기 에너지잖아요. 그러면 마찬가지로 이제 수력 발전으로 할 수가 있는데 댐 위에 높은 곳에 있는 것이 위치 에너지를 가지잖아요. 그럼 이 물이 떨어지면서 운동 에너지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터빈 같은 걸 돌려가지고 결국은 그 이제 발전을 하게 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런 과정에서 에너지의 손실이 일어나게 돼요. 그러니까 그 이제 뭔가를 이렇게 그 돌려가지고 이게 결국은 그러니까 전기 자기가 같이 가는 거거든요. 자석 사이에서 코일을 돌리거나 아니면은 또 이제 코일 속에서 자석을 돌리거나 해서 전기 에너지를 만들게 되는 건데 그때 열도 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빠져나가는 열을 그때 그 열을 우리가 다 이용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에너지는 계속 줄어드니까 결국은 에너지를 절약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저희가 좀 약간 파트를 나눠서 말씀드릴 건데 에너지의 안전한 에너지 사용부터 좀 얘기를 한번 해야 될 것 같아요. 그 황사무관님, 그 요즘 그 효율과에서 쓱한 에너지 생활이라는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는데 모 회사의 쓱과는 다른 거죠? 네. 그걸 캐치를 해주셨네요. 너무 네. 캐치를 하죠. 사실 저희가 그걸 보고 한번 네. 만들어 봤는데 네, 네. 이제 아이고, 세 가지 예. 단어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네. 이제 세이프, 세이브, 스마트 이렇게 세 글자 앞 글자 S를 세 개를 따서 저희가 그래서 3S라서 쓱. 예, 트리플 S. 쓱에 진짜 시옷이 3개 들어가네요. 네, 맞습니다. 네. 네. 사실 뭐 지금도 여기 지금 저희가 하는 데는 굉장히 에어컨이 잘 나와서 사실 쾌적하게 저희가 지금 가행위도 방송을 할 수 있는데 다 요즘 에어컨 또 올해 최대 폭염 사상 최대의 폭염이 올 수도 있다라는 또 예보도 나와서 다들 걱정이 많으실 것 같고 또 에어컨 한참 사실 때고 또 틀 때일 것 같아요. 에어컨을 좀 더 안전하게 사용하는 방법 같은 게 있을까요? 일단 저희가 그 쓱한 에너지 생활이라고 캠페인 중에 세이프 부분에서 네. 그 에어컨을 좀 더 안전하게 사용하는 방법 두 가지를 좀 담아봤는데요. 네.
지난 5월 27일에 그 방역 당국에서 에어컨 사용 지침이 네. 냈습니다. 거기서 코로나19와 보시면 관련해. 네, 이제 창문을 닫고 네. 에어컨을 사용을 하시되 네. 이제 2시간에 네. 1회 이상 환기를 하시는 방법을 하나 제안을 하셨고요. 계속 틀어놓을 경우에는 2시간에 한 번은 꼭 환기를 시켜라. 예, 맞습니다. 이제 수시 환기로 되는 거고요. 이제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필터 청소가 굉장히 네. 중요한 네. 부분이거든요. 네. 이제 필터 청소를 하시게 되면 생각보다 이게 음. 세균으로 인한 질병 예방뿐만이 아니라 전기 절약 효과가 굉장히 크게 됩니다. 이제 에너지가 5% 정도 절감이 되고 전기요금은 27%나 절약이 되는 그런 효과가 있어서 저희가 이 두 가지를 한번 담아봤습니다. 근데 박사님, 저도 에어컨 필터 청소해야 되는데 지금 네. 청소를 어떻게 해야 되지? 이렇게 누구를 그러니까 사람을 불러서 해야 되나 네. 고민을 하다가 안 틀고 있어요. 안 틀고 있어요. 제가 안 틀고 어떻게 버티는지는 조금 이따 말씀드릴게요. 근데 이게 사실은 약간 조금 되게 쉽다고 하고 유튜브 동영상도 많긴 하지만 네, 또 네. 그래도 막상 안 해봤는데 하기는 좀 힘들어요. 네, 어때요? 네. 일단 그 안에 먼지, 곰팡이, 뭐 기타 등등 세균 이런 게 문제가 되잖아요. 네. 그래서 평소에 먼지랑 뭐 이런 곰팡이가 덜 끼게 하는 습관으로서는 에어컨을 끄고 나서 송풍 기능을 한 10분 정도는 꼭 켜두는 게 좋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미리 안에 있는 수분을 날리기 때문에 세균이나 곰팡이가 덜 증식하게 됩니다. 그냥 그게 제일 첫 얼른 번째고요. 끄지 말고 네. 끄기 전에 약간 네. 송풍으로 송풍으로 한 10분 정도 10분 정도 말려주시고 돌려서 네, 말려서 그러면 안에를. 냉각핀을 말리면 수분이 어. 없으면 세균 곰팡이는 못 자라거든요. 그리고 네. 최근에 또 그 에어컨 같은 경우에는 자동 건조 기능이 있어서 그냥 끄면 바로 꺼지지 않고 뭔가 좀 돌다가 얘가 꺼지거든요. 네. 그동안에 송풍을 해서 말려주는 거예요. 네, 그게 제일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고요. 음. 그다음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주 사용하다 보면 그러니까 결국은 바로 그냥 전원 네. 버튼을 누르지 말고 꼭 송풍으로 조금 선풍을 10분 하다, 갔다가 네, 네. 근데 이제 그 내 에어컨이 어떤지는 잘 모르신다 할 경우에는 AS 센터에 무조건 전화하시면 됩니다. 하면은 그죠? 예. 자동 건조 기능이 있는지 알 수 있거든요. 근데 최근에 나온 것들은 거의 다 자동 건조 기능이 있어서 신경 안 쓰고 그냥 끄셔도 되고요. 그런데 우리나라 전자제품을 너무 잘 만들어가지고 2010년도 이전 것들도 거의 고장이 안 나잖아요. 그러면 다들 쓰시잖아요. 네, 그런 경우에는 자동 건조 기능이 없으니까 꼭 이제 송풍 기능으로 끄기 전에 송풍 기능으로 전환해서 10분 정도 그렇게 하시고 냉각핀 같은 경우에 사실 칫솔 같은 걸 이용해서 살살살살 다 청소해 주셔야 되고요. 네. 또 너무 심하게 문지르면은 그 또 이제 망가질 수가 있기 때문에 핀 사이에 그 세심한 부분 망가질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필터 같은 경우에 떼내서 이제 또 아주 깨끗하게 청소를 이제 해 주셔야 되는 거죠. 그런 다음에 항상 건조해 주시고 그런데 이런 게 다 자신이 없을 네. 때는 사람 불러. 네. 그러니까 요즘에는 업체에서 또 이제 그 에어컨 제조 업체에서 AS 센터에 전화하면 청소도 다 같이 해주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비용이 좀 들더라도 청소를 하시는 게 에어컨 청소를 하셔야지 오히려 건강과 돈을 잃지 않습니다. 건강도 유지하지만 또 청소를 안 하고 있으면은 오히려 더 효율이 나빠지게 되면서 전기세 더 들어가거든요. 네.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버티고 있냐라고 그래서 저는 하나 더 샀습니다. 에어컨을 청소를 안 하고 럭셔리한 방법. 아닙니다. 그렇지 않고요. 저희가 또 으뜸 효율 주간 부서기 때문에 예, 으뜸 효율 그 제품을 구입하기 위해서 제가 아시죠? 네. 그런 의도입니다. 그래서 네, 네. 창문형 에어컨 요즘 되게 유행하는데 제가 한번 사봤어요. 으뜸 효율도 환급도 받을 수 있는 제품으로 1등급으로 네. 받아서 주로 저는 이제 회사에 있다가 이렇게 네. 집에 들어가서 제 방에 있기 때문에 제 방만 일단 시원하면 견딜 수 있어서 방에다 설치했는데 저는 말이 많잖아요. 창문형 에어컨 시끄럽다, 뭐 별로 네, 안 시원하다. 네. 근데 그러니까 저는 제 방이 제가 정확하게 뭐 안방이 어느 정도 크긴지 모르는데 제법 큰 안방인데도 불구하고 너무 쾌적하고 시원하고 안 시끄러워요. 네, 제가 굉장히 좀 소음에 민감한 편인데 네. 저 그정 물론 소음이 안 나진 않죠. 안 나진 않은데 제가 실제로 써보니까 창문형 에어컨이 상당히 괜찮더라고요. 그리고 아주 만족하고 그리고 뭐 방이 일단 시원한 것은 물론이거니와 그러니까 물론 설치해 주실 때도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방은 확실히 시원한데 이게 이렇게 문 열어놓고 마루까지는 안 시원하실 거다 그랬는데 그쵸. 아니에요. 계속 틀어놓으니까 괜찮습니다. 네. 그래서 그러니까 저는 사실 참 그게 궁금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과학기술이 엄청나게 발전했는데 왜 에어컨은 꼭 실외기를 설치를 하고 이렇게 해야 되고 이게 항상 저는 네. 이렇게 잘 모르는 문과 전형적인 문과로서는 그게 참 그랬었거든요. 네. 근데 제가 조금 오늘 방송 준비를 하면서 조금 찾아보니까 이게 저희가 약간 에어컨의 대명사 브랜드의 대명사로 알고 있던 캐리어 박사가 만들어서 에어컨을 최초로 만든 거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에어컨 네. 어떤 원리길래 그렇게 꼭 네. 실외기가 있고 이래야 되는 네, 거죠? 그러니까 일단 에어컨에서 어떤 일을 하는 거냐 하면요, 실외기에는 압축, 응축기가 있어요. 그래서
그래서 냉매를 압축시켜서 액체로 만드는 거죠. 그러면 이제 실내기에서는 얘를 증발을 시키는 거예요. 액체가 기체로 변하게 되면 우리 뭐 땀이 마르면 시원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액체가 기체로 될 때는 분자 사이가 엄청나게 멀어지잖아요. 그러면서 열을 빼앗아서 달아납니다. 그러니까 이제 시원한 거잖아요. 근데 그거의 대가를 반드시 치러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실외기에서는 결국은 더운 바람이 나오는 거예요. 그쵸. 네. 그런데 지금 창문형 에어컨 네. 엄청나게 이제 만족스러워 하시는데 요거는 실내기와 실외기를 같이 합쳐 놓은 그렇다면서요. 거든요. 네. 네. 그런데 지금 이제 밤에 소음 걱정이 그래도 소음 예민하신데도 소음을 좀 신경 쓰지 않고 지금 주무시고 있으시다는 얘기잖아요. 잘 네, 주무시고 있는 전혀. 거는 네. 제가 보기에는 대변인님께서 엄청 바쁘신 거야. 그래서 밤에 잠을 많이 못 주무시니까 짧은 시간 주무셔야 돼가지고 그래서 되게 숙면을 취하시니까 괜찮으신 거고요. 그렇군요. 사실은 이제 실외기가 그 소리가 소음이 안 날 수가 없거든요. 네, 그런데 그게 이제 따로 떨어져 있을 때 우리한테 그래도 그나마 좀 그 숙면을 보장을 해주는 거고 같이 붙어 있으면 아무래도 소음이라든지 진동이라든지 이런 게 날 수 있는데 설치를 또 잘 해주셨나 봐요. 네, 설치를 잘 못하면 틀 위에 이렇게 안정되게 못 올려져 있고 그렇게 되면은 또 잘못하면 벽이랑 창문이랑 다 떨리거든요. 또 에브리 진동. 네, 그래서 그럴 수도 있기 때문에 설치를 잘 하고 하는 것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가장 많이 팔리는 유형의 제품을 했는데, 그러니까 네. 저도 댓글을 다 읽어보니까 이게 저는 최신형을 산 거잖아요. 올해 네, 샀으니까. 그렇죠. 근데 네, 네. 작년에 사신 분들과 또 이제 비교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작년에 네. 사신 분들은 좀 더 시끄러웠고 조금 네, 그랬는데 네. 훨씬 어쨌든 올해 나온 게 업그레이드 네. 돼서. 네, 효율이나 예. 소음이나 이런 거 많이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고 있으니까. 그럼 언젠가는 네. 뭔가 이렇게 지금은 창문형까지 나왔잖아요. 네, 좀 네. 더 이렇게 네. 컴팩트한 에어컨이 나올 수도 있을까요? 그 언젠가인지가 문제일 것 같기는 해요. 네. 그런데 뭐 예를 들어서 또 그 이른바 이동식 에어컨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그런 실외기 없이 쓸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게 거의 사실은 냉풍기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안에 물을 넣어가지고 또 그럼 역시나 물이 증발하면서 에너지를 이제 빼앗아서 달아나게 되니까 그때 흡혈을 하게 되니까 안에 물을 넣고 선풍기처럼 이제 그 모터의 힘으로 바람을 불어넣어주는 그런 제품들이 나와 있는데요. 근데 그게 안에 물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이제 잘 관리해주지 않으면 곰팡이라든지 또 세균이 잘 번식할 수 있고, 그러니까 그런 문제점을 전부 다 극복해가지고 나오는 게 그 조만간 되긴 하겠지만 언제가 될지는 모른다는 거죠. 그게 쉬운 거였으면 제가 이미 개발을 했겠죠. 네. 개발해 주세요. 하고 싶습니다. 네, 해주세요. 네. 제가 아까 잠깐 캐리어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사실 네. 뭐 그 굉장히 20세기에 만들어진 것 중에 가장 정말 사람들에게 유용한 이 네. 전자제품 중에 하나로도 에어컨이 꼽히고 있거든요. 네, 네. 캐리어는 어떻게 에어컨을 처음에 시작하게 됐죠? 이게 이제 그거를 거슬러 가려 그러면은 거슬러 가려고 그러면 네, 너무 궁금하죠. 네, 저희가 네. 약간 중간 브리즈 멘트 듣고 네, 네. 다음에 들어보겠습니다. 네. 여러분은 지금 산업통상자원부 팟캐스트 산소통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은 슬기로운 에너지 생활이란 주제로 산업통상자원부의 쓱한 에너지 생활 캠페인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